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택시 발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법인데요. 그런데 김포의 한 택시 회사 기사들 사이에선 있으나 마나한 법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세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대폭 인상해가지고 기사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연료비를 전가시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전가시키고 있으면 물론. 택시 발전법이 시행되면 생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택시기사들. 지난 2017년 법이 시행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발전법은 택시 회사가 소속 기사들에게 차량 구입비와 연료비, 세차비를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에게 주어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택시 발전법 시행 이후 김포의 한 택시 회사는 기사들에게 연료비를 물리지 않는 대신 산업금을 30%나 올렸습니다. 편법으로 또 대표노조가 같은 경우는 대표노조가 아닌 사람하고 임금 협상을 체결해가지고 운송수익금 대비 산업금을 인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택시 발전법이 시행이 되면서도. 일부 기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교섭권을 가진 대표노조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바뀐 산업금 정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기사들의 월급에서 연료비를 덜어냈습니다. 매달 주요한 비용은 급여 명세서에 미입금액으로 표기됐습니다. 연료비 전가, 과도한 산업금 인상, 모두 택시 발전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 처리 비용까지 기사에게 부담시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시키는 건 역시 택시 발전법 위반입니다. 기사들은 개인 택시를 위해서 경력 반절, 경력 사고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빌미로써 회사 사측에서는 암암리에 이렇게 사고분담금도 기사들한테 분납식으로도. 기사들의 반발에도 회사 대표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기사들에게 잘못을 돌렸습니다. 도장 다 찍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몇 사람 때문에 어느 큰 조직이, 회사를 만든 조직이 망가질 수는 없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은 문제가 불거진 지 석 달 만에 움직였습니다. 뒤늦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회사는 행정처분도 무시했습니다. 결국 김포시는 해당 회사 택시 28대 중 5대에 120일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차량들은 행정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택시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법을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업체 대표의 주장입니다. 다 싹잡으로 다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소송에서 그러면 이제 승소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냥 하시겠다. 당연하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택시 발전법 이런 거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까. 업체가 막무가내식 영업을 이어갈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택시 감차 명령이나 사업 면허 취소까지 내릴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회사는 행정처분에 응하는 대신 지난해 5월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김포시는 회사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아서 2차 처분이 나간 상황이었고 2차 처분으로 이제 과태료 1,000만 원하고 사업 일부 정지 5대에 대한 120일 일부 정지가 나갔었고요. 그렇게 나간 상황에서 이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만 행정청에서도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으니까 소송 기간 중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기관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자 택시기사들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임금 협상 당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적정 연료비를 책정해서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시비비는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택시회사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1년치 연료비를 한꺼번에 기사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택시회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노사가 연료비 상당 부분을 산업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고 회사가 임금 조견표에 연료비를 지급하겠다고 작성한 부분은 산업금제 대신 월급제인 전액임금 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택시발전법 시행 이전의 사항이어서 관련 법의 적용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금 적용표를 부정한다는 거는 결국 8,000원 산학금 인상 부분에서 8,000원을 받지 말아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산학금 산업대금대로 받으면서 연료비 이거만큼은 자기들이 부정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2심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담 못하는 부분이 돼버렸어요.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흐른 2년.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 달라진 게 있냐는 물음에 회사를 나온 택시기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달라진 건 전혀 없죠. 그 법조차도 빠져나갈 수 있는, 사측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다 있는 것 같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술한 법망을 피해 업체의 편법이 이어지는 동안 택시기사들은 오히려 더 팍팍한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수긍을 하는 거죠. 알면서도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들의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은, 사업주들은 그 심리를 너무 잘하니까 그걸 또 악용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상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유람선의 안전 상태는 어떤지 경인 아라뱃길에 다녀와 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4층 규모의 유람선이 출발하자 선박 안에 모인 승객들이 무대 앞에 집중합니다. 마이크를 찬 진행자는 구명조끼의 위치와 착용법을 설명합니다. 이윽고 한 승객이 무대 위로 올라오더니 직접 구명조끼를 착용해봅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해당 유람선은 매번 출항할 때마다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고 또 입고 나니까 좀 뭐랄까 편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더 안정감 있게 차분하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만약에 비상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직접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유람선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모두 1,150개. 정원이 7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정원 대비 약 160%의 구명조끼를 구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선박 4층에는 승객들이 물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구명부기와 라이프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30개가 있어야 되는데 37개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700명 정원에 그것도 기준 8명이거든요. 저희 같은 지금 현재 선박에서 안전교육 이수자는 총 11명. 해당 크루즈 업체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규정이 강화됐다며 국제 기준보다도 엄격하게 선박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인 IMO 구조물을 훨씬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관리를 받고 있고요. 선박의 안전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매년 적극적으로 받아서 세계 최고의 안전 수준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해양 사고에 안전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주말 나들이 하기에 무리 없는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로 일교차는 크겠지만 많이 덥지는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지수도 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일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3도가량 오르면서 다시 조금씩 더워지겠습니다. 대체로 평년 기온 보이겠지만 일사량이 많아지는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